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독보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몸의 온도, 이 체온은 온도계로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온도는 잴 수가 없죠. 그렇지만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 손길, 그 따뜻함과 차가움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까지 따뜻해지고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까지도 푸근해집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따뜻함이 전해지고요. 사랑과 평화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 이승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은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성탄节快乐. 메리 크리스마스. 중국어를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발음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 지역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지금 많이 날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 날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네. 또 다 같이 왠지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크리스마스 하면 괜히 마음이 들뜨고 네. 특히 젊은이들, 네네. 연인들하고 같이 또 어디 좋은 데도 가고 싶어 하는 네. 그런 대표적인 그런 날이죠. 네, 거기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해서 불 반짝반짝하고 막 네. 그러나요? 카드도 주고받고. 그렇죠. 예, 특히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네. 크리스마스 트리가 벌써 12월 되기 전서부터 네.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2000년대쯤에는 아주 중국이 또 사실 중국이 약간 좀 이 종교성이 없는 나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규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벌써 가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벌써 문 앞에 걸려 있고 네. 화려한 그런 장식을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소 약간 2010년대에 들어서 좀 정부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네. 규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전처럼 막 이렇게 대놓고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크리스마스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선물도 주고, 네. 아주 들뜬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어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어떨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중국어로도 많이 번역돼서 크리스마스 네. 캐롤 노래가 있죠. 네. 네. 한국에 와 계신 우리 동포들은 큰 명절이죠. 네. 한국에 오신 동포분들은 자연스럽게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만나면 인사도 나누고, 네. 또 크리스마스를 또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또 모임을 가지면서 또 성탄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한국이나 많은 나라에서는 공휴일로 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중국에서는 이제 공휴일이 아니죠.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직장 가고 일상하고 똑같지만은, 그래도 그런 방송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또 이렇게 주변 분위기를 보면은 역시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어떤 종교라는 네.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한국에 오신 우리 동포분들 중에는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꽤 네, 계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다니시는 분들이 한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또 중국 동포분들이 동포분들이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일반 교회에도 네. 까지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크리스마스라는 게 꼭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즐기는 그 날이 아니라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날만은 뭔가 우리가 이 불우이웃도 좀 네. 돕고 또 좀 뭐 선물도 좀 주고 그다음에 또 뭐 세계 평화라든가 뭐 이런 걸 또 같이 기원을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뜻깊은 날이 있어서 뭐 보편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에게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주변에 보면은 조금 외롭고 네. 소외된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분들 특히 이 크리스마스에 따뜻하게 손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누구나 기다리잖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네. 정말 요즘은 그보다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릴 때는 정말 크리스마스 되면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굴뚝을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머리맡에다가 네. 이 양말 네. 커다란 양말 하나 걸어놓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 크리스마스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 사과를 선물로 또 많이 주는 게 좀 약간 좀 차이가 사과요? 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과를. 먹는 사과? 네, 사과를. 네. 아마 사과가 이렇게 좀 빨갛고? 빨갛다고 네.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하고 좀 어울리다 보니까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과를 깨끗이 닦아서 좀 네. 이렇게 쫙 닦으면 반짝반짝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보면은 그런 모양들을 이렇게 막 달아놓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하고 비슷한 의미도 갖고 있을 테고 네. 또 상대방에게 사과가 애플이 네.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주는 거군요. 네. 아마 뭐 괜찮네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여튼 중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거를 자국에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그런 뭐랄까 이 문화적 수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면은 이제 케이크를 네. 선물로 주고 뭐 촛불을 사탕. 붙이면서 네. 뭐 사탕 주고 이런 건데 아마 중국 나름대로의 또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주변에 따뜻하게 정을 나눌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행복우체통 열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서울시 광진구의 이화실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새로운 베트남 이웃이라는 사연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네, 올 3월의 어느 날 고유하던 이웃이 갑자기 왁자그르르 시끄러워졌다. 새 세입자가 들어왔나? 친정엄마 갔던 이웃집 이모님이 이사를 간 후 몇 달간 비어있던 집에 새 이웃이 들어왔다. 세종대학교에 다니는 남자 1명, 여자 3명인 베트남 유학생들이었다. 까르르 깔깔 날파람 나게 웃고 떠드는 그들은 조용하던 이전의 이웃과는 극과 극이었다. 이웃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에 도저히 잘 수가 없었다. 잠기가 밝은 나는 새 이웃이 온 이후부터 밤 12시 전에 거의 자본 적이 없었다. 신고를 할까 하다 이웃으로 건너갔다. 노크하고 들여다보니 생일 축하 파티를 한창 하고 있었다. 누구 생일인가 봐요. 생일 축하해. 지금 몇 시인지 시계를 가리켰다. 죄송해요. 이제부터 말 안 할게요. 그 후로 한동안 잠잠하다 어느 날 또 왁작지기 시작했다. 11시가 지나 이웃으로 건너갔다. 산낙지와 전복을 손질하느라 야단법석이었다. 낙지 손질은 밀가루로 해야 한다고 일러줬더니 밀가루가 없다고 한다. 나는 집에서 밀가루를 가져다가 낙지를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후부터 이웃은 확실히 조용해졌다. 그런데 6월 말부터 갑자기 또 옆집이 너무나 조용했다. 그들이 스티로폼 상자에다가 심어놓은 그런 채소가 시들고 있었고 물을 떠다 듬뿍듬뿍 주고 또 호박과 강낭콩 덩쿨에다가 지주를 세워주었더니 채소들이 하루가 다르게 푸르싱싱해졌다. 그리고선 2주일 후 이웃 학생들이 돌아왔다. 위지에 실습을 갔던 거란다. 그들은 자기들이 없는 사이 무럭무럭 자란 채소와 또 지지대를 따라
그 자란 호박 넝쿨을 보고 감격해하지 않았다.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몹시 뿌듯해 놨다. 그래, 그들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돼주자. 나는 이사간 친정 엄마 같던 이웃의 이모님을 떠올렸다. 떠들고 팔딱거려 왼수 같았던 이웃이 내 자식 같다고 생각하자 나의 정서도 차분해지고 그들의 풋풋하고 싱싱한 청춘이 오히려 나에게 젊음과 활력을 주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세종대학교 앞을 지나는데 옆집 여학생이 다가와 먼저 인사를 한다. 베트남 전통 복장이 예쁘다고 하자 같이 사진도 찍자고 했다. 이웃 사촌이라고 나는 항상 마음 쓰이는 베트남 이웃과 어우러져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다. 네. 이화실 씨가 보내오신 새로운 베트남 이웃이었습니다. 참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오히려 그 베트남에서 온 네. 학생들이 얼마나 엄마 같고 좋을까요? 아주 감격을 했네요. 감격을. 아마 근데 없는 사이에 그 채소미, 뭐 강낭콩, 호박 뭐 이런 네. 것도 물까지 줘가면서 갔다 와보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사실 처음에 이렇게 네. 조용하던 집안에 너무 시끄러우면 네. 사실 신경이 막 쓰이잖아요. 정말 이 집에 있으면 그래도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웃집이 자기도 그러니까 방해될 정도로만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정말 짜증나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뭐 네네. 층간소음이라고 해서 네. 뭐 심지어는 뭐 정말 끔찍한 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아주 심각한데 네. 그래도 더불어 사는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뭐 이해하고 뭐 그런 집안 보면 보통 이제 아이들이 그렇죠, 좀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뭐 철모르게 막 쿵당쿵당 뛰어다니다 보니까 소음이 큰데 그런 부분도 이웃 간에 좀 더 정을 쌓아서 이해해가면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때는 아픈 때거든요. 네. 아니면 어떻게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또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함께 어우러져서 놀다 보면 그 콩콩콩콩 하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을 때는 소음이 될 수도 있긴 네, 해요. 네, 네. 그래도 조금만 내가 아이를 키울 때는 어땠었지? 네. 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 저 아이들이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네. 위층에서는 또 얘들아 저 아래층에 지금 할머니가 주무신대 라고 하면서 조금 좀 뛰지 않게 하는 그런 배려 네. 이런 게 참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 간의 소통이 중요하겠죠. 네, 그럼요. 예, 이웃 간의 소통을 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이제 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정말 네. 죄송하다 그러고 그럼요. 그러면서 좀 뭐 맛있는 거 해서 네, 서로 나누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럼 좀 더 씀씀이가 있으면은 누구나 또 이렇게 웃으면서 아유 아이들이 참 무럭무럭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예? 네. 덕담대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그런 소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스트레스만 쌓이고 이런 끔찍한 일도 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베트남 지금 학생들 4명이라고 했는데 예. 그 젊음에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네. 뭐 좀 자취 생활도 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도 하고 막 이런 생활 많이 했거든요. 네. 한참 이때는 정말 뭐 밤새 그렇죠. 누드러 떠들고 이야기하고 놀 때죠. 특히 이렇게 이국 타양에 와서 네. 이렇게 유학생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또 생일 파티라든가 뭐 이런 때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화실 씨 같은 이웃이 있다면 정말 타국에 왔을 때 엄마 같기도 하고 네. 생활에 이런저런 면들의 어떤 자질한 어떤 도움을 많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음식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들의 문화까지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웃 사촌이 있는 거는 행복한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다른 나라에 이웃이 있다. 네, 그렇죠. 그 유아실 씨도
아마 좀 이런 유학생들의 마음을 네.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을 더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정말 이 집을 떠나본 사람은 또 그 떠나본 사람이 더 잘 안다고 우리 동포분들이 오히려 보면은 위지에서 온 사람이라든가 어쨌든 이웃을 이렇게 같은 고향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더 잘 이해하는 마음을 많이들 갖고 계시다는 걸 그렇죠, 느끼게 그렇죠.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하실 선생님도 충분히 이 유학생들이 이 어떤 그런 마음을 알았고 그다음에 이들이 없는 사이에도 정말 또 이렇게 배려해서 네, 물도 화초도 주고 갖고 화초도 주시고. 갖고 주는 그런 모습들로 아름답게 너무나 보입니다. 네. 이왕이면은 서로 시간이 있을 때 만나서 네. 그 서로에 대한 나라 얘기도 하면서 네. 언어도 좀 살짝씩 배우고 그런다면 훨씬 더 좋은 이웃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거 대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네. 아는 체 하고서 그럼요. 베트남 목장 딱 이거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네. 또 얼마나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겠어요. 그 사진 한 그렇죠. 컷이. 네. 그래서 이 이웃과 함께 들으시라고 오케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웃 사촌. 그러길래 이웃을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 있는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강소성 소주시의 안혜월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열차에서 만난 사람들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 나는 손녀를 데리고 아들과 함께 강소성에서 아들 사업 항목이 있는 호남성 형양까지 가게 되었다. 열차를 이용하게 됐는데 인터넷 티켓 구매 시간 때문에 각기 다른 좌석에 앉게 됐다. 우리 방에 있는 아들 또래의 젊은 남성에게 자리표를 바꿀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그 청년은 아주 시원스럽게 자리를 우리에게 내주었다.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 여행을 마치고 오는 길에는 아들은 사업 때문에 형양에 있는 회사에 머무르고 나와 손녀 둘만이 오게 됐다. 돌아올 때 역시 명절 기간이라 위층 침대표를 겨우 끊었다. 열차에 오르니 우리 방에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있었다. 몇 정거장 지나자 우리 침대방 문 앞에 30대쯤 되는 장발의 청년이 나타났다. 내가 임시로 앉아있던 자리가 자기 자리라면서 꼿꼿한 눈길로 나를 쏘아보는 것이었다. 나는 웃으며 아직은 밤이 아니니 잠잘 때 올라가려고 임시로 앉아있었을 뿐인데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나에게 불만과 경멸의 소리를 끝없이 쏟아냈다. 떨리는 마음을 겨우 참고 있는데
맞은편의 여성분이 차분한 어조로 분에 겨워서 씩씩대는 장발의 청년을 보고 이분이 나이가 있으시고 또 어린이를 데리고 자주 오르내리기 불편해서 임시로 앉은 것뿐이라고 말을 해줬다. 그 여성의 우아한 차림새와 기질에 주눅이 들었는지 장발의 청년은 침대 칸에서 획 돌아져 나가버렸다. 장발의 청년이 나가자 손녀가 무섭다고 울면서 막무가내로 다른 자리로 가자고 때려쳤다. 그 여성은 나의 손녀를 끌어안고 눈물을 닦아주며 아무 일도 없을 거라며 다독여 주었다. 잔잔한 감동에 이어서 나는 속으로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은 한족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은 이웃에서 설사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절대 관여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차에서 그것도 생면부지인 우리 편을 들어주는 그 여성이 그저 고맙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한족에 대한 편견을 철저히 깨주었다. 한밤중 장발의 청년이 침대에 드러눕는 기척이 들렸지만 무섭고 가슴이 뛰지는 않았다. 바로 아래층 여성이 마치 나를 지켜주려는 듯 뒤척임을 한다. 나는 그 뒤척임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졌다. 여행에서 만난 아름다운 덕행의 여성이여. 그리고 우리의 여행길에 푸른 등을 켜준 한족 청년이여. 비록 짧은 만남이지만 당신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나는 오래오래 마음속에 따뜻이 간직할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참 그 그림이 보이는 것 같죠? 네, 그 조마조마한 기차 여행이겠네요. 네. 네, 그런 속에서도 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서 네, 또 의미 있는 또 여행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표를 사다 보면은 네. 일행과 떨어져서 앉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네. 옆자리에 있는 분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자리를 좀 바꿔줬으면 할 때가 많지 네. 않습니까? 그럴 때 자리 바꿔주면 정말 고맙죠. 그럼요. 네. 근데 누군지 또 저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표를 이제 구하다 보면은 자리가 떨어져 있을 때. 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도 잘 바꿔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요즘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사실 주변에서 막 시끄럽고 그래도 네. 다른 사람 일에는 잘 관여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네.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여성분은 참 따뜻하시네요. 근데 한국에서야 뭐 기차를 타도 뭐 KTX를 타도 길어야 뭐 2시간 반, 3시간.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길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침대칸이 많죠. 칸이 있는 기차도 얘기하는데 저도 이 침대 기차를 타봤었어요. 그 황령강선 개소에서 할빈까지. 네. 그러니까 하룻밤을 기차에서 자면서 여기 가는 기차를 탔었는데 기차를 타면은 아우 정말 뭐랄까요, 좀 정신없다 그럴까? 사람들도 많이 타고, 네. 또 위층, 아래층 막 있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지금은 아마 이런 중국에서도 이런 침대 기차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는 KTX처럼 네. 고속철도가 좀 많이 발달되면서 그래도. 또 이게 이제 중국에 가면 또 하나의 추억의 여행이 또 이 침대 열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네. 타보고 싶더라고요. 네. 네. 근데 침대 열차는 아무래도 장거리를 갈 때는 좀 네. 주무시고 가면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침대 열차를 타면은 뭐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죠. 하룻밤을 이제 그 기차 타면서 숙박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네. 그런 거니까요. 그래도 시간도 절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중국에서는 이렇게 기차가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는데 요즘은 뭐 기차보다는 또 이제 비행기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 이야기 속에 그 50대의 아주 우아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자리를 바꿔준 네. 그 청년의 모습. 네. 마치 크리스마스의 어떤 동화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안혜월 씨가 모처럼 그 아들이 사업장이 있는 네. 그 먼 곳까지 가셨다가 얼마나 낯선 곳이겠어요. 같은 그렇죠. 중국 땅이겠지만은.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또 그 조선족이 많지 않고 이렇게 한족 사회에 네. 많은 이런 속에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더라도 좀 조심스럽고 말 건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좀 자리를 바꿔줬으면 좋겠거니 하니까 또 쉽게 바꿔주면서 네. 청년도 쉽게 만났고 바꿔주고. 네. 나름대로 좀 이렇게 우락바락하고 좀 저기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좀 했는데 또 이렇게 다소곳하고도 우한 또 여성이 네.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또 도움을 주고 마음의 안정을 갖게끔 해주고 그리고 어느 사회든지 또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작은 배려들이 네. 우리의 사회를 좀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또 특히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오늘은? 네, 네. 이런 날은 이런 따뜻함이 훨씬 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정말 흰눈이 펑펑 내리면서 아주 이렇게 바람이 불고 항상 이제 그런 날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반안에 그 난로가 따뜻하게 펴 있고, 네. 그래서 이 가족들하고 또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또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정겨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한 해 동안 나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또 이렇게 작은 배려를 해줬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왕이면 이웃에 네. 좀 혼자 사시거나 네. 외로운 분들하고 초대를 해서 함께 좋죠. 뭐 네. 과자라도 나눠 먹고 네. 뭐 이러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미 많은 분들이 네. 이웃하고 같이 담소도 나누는 시간도 갖고 또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주변에 우리 동포들도 그런 어떤 네. 행사들 많이 하시죠. 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이제 많이 이제 송년회니 또 이런 것도 하고 또 이브 날이죠. 크리스마스 네. 전날에 네, 이제는 어저께, 네. 송년 파티 같은 것도 좀 그러니까 많이 크리스마스 했겠네요. 파티 같은 것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선물 갖고 와가지고 네. 게임도 해가지고 선물 주고받기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속에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조금 조용하게 쉬면서 네.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담소도 나누면서 또 아니면 이렇게 좀 여행도 좀 가는 이런 그런 분위기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래서 역시 사람의 온정이 따뜻하게 있어야 이런 크리스마스도 더욱더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치환이 불러주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으면서요.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또 다음 주 새해가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새해까지 쭉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